안녕하십니까. 얼간유선 최우석입니다. 네, 정혜연입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40%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22일 날 나왔습니다. 그야말로 승승장구 중입니다.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. 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 정치부 출신이자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우석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윤석열 총장, 그러니까 네. 인기는 높은데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할 수 없죠?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, 우리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유튜브를 찍으면 네. 별로 안 좋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더라고요. 충분히 그분들의 댓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목숨 걸고 지지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 사람 아닙니까?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. 지지하기가 어렵겠죠. 네, 그래갖고 이제 뭐 술자리나 네. 이런 뭐 토론하는 자리에 가서 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권 주자로 적합하냐 아냐를 두고 막 갑론을박이 심한 네, 것도 그렇죠. 아마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. 네. 예. 그 반문연대라는 것에는 네. 공감을 하지만 네. 그 반문연대를 이뤄낼 사람이 하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어야 하느냐? 네. 사실 그런 거죠. 그렇죠.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분들마다 그 이제 분석이 다른데 결론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이 40%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네. 있지만 대선은 어쨌든 51대 49의 싸움입니다. 그렇죠. 자기 편의 표를 단 한 표라도 긁어서 모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소위 태극기 부대들, 이 부대들의 지지율이 대략 한 5%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많이 네, 떨어져서. 5%. 예전에야 뭐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 많았을 때는 네.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죠. 30%가 꾸준히 있었는데 뭐 그거는 아닐 것 같고 한 5%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분들도 흡수를 해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리고 그런 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알 거예요. 알겠죠. 알 거예요. 알수 알기 없어요. 때문에 네. 역시 뭐 요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,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죠. 네네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네네네.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그 분들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. 네. 그러나 어쨌든 그 검사들은 사실 조사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다른 법조인이 예를 들어 뭐 특검이나 이런 때 차출됐다면 더 심하게 조사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뭐 본인의 뭐 안위가 달려 있는 수사니까요. 그리고 예. 사실은 그 검찰 조사받는다는 게 네.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 번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굉장히 예.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신문에서는 맨날 나오고 또 우리도 기사를 쓰지만 네. 별로 이렇게 일방적인 일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면은 좀 일반인 입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좀 다가올 네.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검찰에서 그러니까 검사들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논란이 많습니다. 네. 자,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네. 박근혜 대통령 측과 관계가 나아질 수 있을까? 네. 그 그렇죠. 부분인데 현장에서 뛴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뛰었죠.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정말 핵심 측근들, 네.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름이 거명되는 걸 상당히 왜냐하면 주군이 감옥에 있는데 그렇죠. 본인이 어떻게 이름을 내걸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뭐 익명을 요구해서 이름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진짜 박근혜 그렇죠. 대통령의 측근들이에요. 네.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다. 네.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고 네. 막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느냐마는 결국에 이거는 국가가 달린 문제잖아요. 나라가 이런 뭐죠? 우리 베네수엘라처럼 몰락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든
대한민국이 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뭡니까? 국가랑 결혼했다는 사람 아니에요. 그렇죠. 아버지가 서거했을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본 네. 게 휴전선 물어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. 이거는 이거 칼 때도 네. 대전은요. 그러니까요. 그 얘기부터 하셨죠. 네, 요새 그러니까 가셨던. 국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안위,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다.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. 전제가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도 화해 제스처를 좀 해야 되겠죠. 그건 그쵸? 당연한 거죠. 네. 왜냐면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화해라고 봐야 되죠. 왜냐면 네, 뭐 검사로서 관계 개선, 네. 검사로서 수사는 정확히 했을 수 있지만 네, 그렇죠. 결론은 이렇게 된 부분에 네, 네. 대해서 가해와 피해를 치면 가해자 쪽에 가깝잖아요. 네. 그럼 그쪽에서 먼저 뭐를 얘기를 해야 그렇죠. 이제 이쪽에서 무슨 피드백이 올 거 네.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네. 표현을 해야 되겠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네. 인사청문회에서 본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번민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검사로서 수사를 한 거에서는 떳떳하지만 그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최장기로 네. 이 차가운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라는 식으로 네. 의사 표현을 하면 네, 네,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한 큐에 다 털 수는 없어요. 네, 진짜 그렇죠.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럼요.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네. 정말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네. 나중에는 또 어떻게까지 얘기가 진전이 될지 그렇죠.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. 네. 근데 적어도 그러니까 최 기자 얘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전 총장도 네.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고 네.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와 결혼하셨다고 하실 만큼 네.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니까 네. 어떤 식으로든 조금 과거의 일을 좀 내려놓아야 네. 한다라는 네. 네. 거죠. 그러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든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됐을 때는 보수 쪽의 승리를 위해서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쓰지 않을까?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 대통합을 이룩하는 거죠. 네. 지금까지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. 아니 사실은 그 대통합이란 단어 네. 그 단어 보면은 쉽게 우리가 쓰고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요. 네. 거기에는 많은 게 내포돼 있어요. 그냥 네. 통합도 아니고 대통합인데 네. 그것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네. 또는 뭐 나와 뭐 지금 현재 처지가 다르거나 네. 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뭐 연결고리가 조금 없는 사람 네. 아무튼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큰 대전제 하에 네. 함께 그냥 어떤 한 곳을 향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잖아요. 네,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네. 좀 이제 뭔가 제스처를 먼저 네.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거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게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이제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하고 대선 캠프를 만든다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제 묵묵하게 핵심 위치에 있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 전혀 개입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정말 일을 열심히 한 그런 핵심 멤버들이 몇 명 있어요. 네. 그 중에 한 명을 좀 영입을 해서 네. 우리는 뭐 친박 핵심 인사도 쓴다. 네. 그렇다고 뭐 유명하거나 네. 논란 일으킨 사람은 전혀 네, 아니고요. 네, 네. 그런 사람은 영입할 수는 없겠죠. 네. 그렇잖아요. 예, 뭐 조그만 거 잡으려다가 뭐 이렇게 네. 초과삼가 태운다 그럴 수는 가져갈 없고 거 아마 굉장히 이제 그 친박 중에서도 객관적이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논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사람들한테 좀 소원을 내밀 것 같다는 그러니까 러프를 할 수 있다는 예, 게 현장의 분위기라는 예,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부터 네. 좀 들었는데 뭐 보면 사실 어떤 분이 유명해지면 네, 그 그건 뭐 그렇죠. 측근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확실한 거는 옛날에 이제 그 뭐 시작도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그 반기문 전 유엔 네. 총장의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법조기 때문에 네. 주변에 법조인만 있어서는 음. 이렇게 큰 꿈을 꿀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사실 네.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이렇게 큰 꿈을 꾸려면 네. 법조라는 걸 좀 사실 내려놔야 돼요. 네. 오히려 조금 다른 곳에 있는 나와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적점에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봐야죠. 게다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중마고를 만났지 않습니까? 네. 이종찬 뭐 국정원장의 아드님 그 이제 연세대 교수시던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서울대 법대 출신은 약간 네. 뒤로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.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 주변에 법조인만 몰리면 네. 그 이미지 안 좋아요. 근데 그럴 네. 수밖에 왜냐면 우리도 친한 사람들 보면은 네. 사실 선후배 기자들이 많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부터 탈피를 해야 되고 그렇죠. 네. 그리고 본인이 어쨌거나 칼을 겨눴던 네. 그 세력. 근데
칼을 걸었던 그분이 바로 보수의 어쨌거나 상징 아닙니까? 네네. 그분과의 어떤 식으로든 물꼬를 좀 트는 네. 작업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아마 윤 전 총장이 보수의 단일 후보가 된다면,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해서 보수 진영이 승리를 한다면, 박 전 대통령은 제갈공명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을 붙잡는 첫 번째 경험을 하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, 네, 후보들 잘 보시고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, 이제 앞으로 또 대선까지 저희 열심히 유튜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우석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